길이 구불구불, 시작부터 산길의 연속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부탄은 터널을 뚫는 대신 이렇게 산을 따라 길을 냅니다. 국토의 60%는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인도에서 이제 부탄으로 막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오자마자 가파른 지금 산악지대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탄에 온 게 실감이 나요. 물질적 발전만이 아닌 비록 느리더라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탄 사람들. 화려한 광고판이나 표지판 대신 그곳엔 푸른 언덕과 논밭, 그리고 하늘이 있습니다. 경유지인 타시강까지는 175km. 우리네 고속도로에선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이곳에선 무려 6시간이나 걸립니다. 가파른 산모퉁이를 도대체 몇 개나 돌았을까요? 부탄의 날씨는 험한 길만큼이나 변화무쌍합니다. What's the matter? 뭔가 쿵 하고 떨어지나 싶더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졌어. 물불에 걸려가지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부탄에선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예비 타이어가 차 밖으로 굴러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승합차 밑에 있던 그 뭐랄까요, 스페어 타이어, 그 공 타이어 그 받침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그래서 지금 주워다가 밑에는 부러져서 다시 못 연결을 하고 이 위에다가 그냥 싣고 가기로 지금 변경했습니다, 계획을. 야, 이거 비가 좀 그쳐야 될 텐데. 마음과는 달리 더욱 세차게 내리는 비. 과연 오늘 무사히 메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비는 잦아들었지만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돌. 나와. 갑작스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굴러떨어진 돌들이 길을 가로막아 모두 꼼짝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그때 산사태의 조짐이 또 보입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현지인들과 함께 재빨리 바위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장정 5이 모두 힘을 합한 끝에 겨우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언제 또 바위가 덮칠지 몰라 서둘러 길을 빠져나가는 차량. 그 뒤를 사람들이 겁도 없이 따라 뜁니다. 그들에겐 이 위험한 상황이 이미 일상인 걸까요? 저희가 또 이 길을 떠나면 또 떨어지고 다음 사람들은 또 치우고 지나가고 그냥 이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시도 멈춰있지 않는 부탄의 자연. 그곳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탄 사람들은 어쩌면 그 찰나를 사는 법을 터득한 시간의 연금술사들일지 모릅니다. 꼬박 6시간 만에 도착한 산 중턱. 가이드 린첸이 저에게 일종의 환승지인 이곳에서 미리 힘을 보충해두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먼 납사.
못납사? Yeah, which is about 3,360 meters something high from the sea level. So from here, now we have to walk. 짐은 야크와 소의 교배종으로 이 지역의 주요 운송 수단인 조에게 맡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되는데요. 땅이 너무 질적해서 이렇게 장화로 갈아 신고 가야 된답니다. 야, 등산화도 여기는 쓸모가 없구나. 해발 3,500m에 이르는 메락까지는 걸어서 꼬박 5시간. 그나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놀라운 변화라고 합니다. Big change now because when I Big change. because when I was here in 2005, there's no road, no electricity, no cell phone. 불과 10여 년 전 처음 텔레비전이 보급됐다는 부탄에서도 문명과 가장 동떨어졌다는 메락은 린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8년 전 돈을 벌기 위해 수도 팀프로 떠난 그는 지금 3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탄 정부는 3년 전까지 이곳 동부 지역을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여행객의 방문이 허락된 지금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미지의 땅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수도 팀푸에서 메락까지 가려면 꼬박 사흘 밤낮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수백 년 고립돼 있던 은둔의 땅.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자 강행군을 계속하던 그때입니다. Hi, what is your name? 응아기 밍, 기봉, 응아기 밍, 라옹나, 구상보, 예. 메락에 자리한 4개 마을 중 한 곳에 산다는 청년 라옹나. 그에게도 일행이 있습니다. 잔뜩 장작을 싣고 가는 검은 소와 마을 청년들입니다. 메락 청년들은 요즘 매일 1시간이 넘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땔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장작을 10월 중순이면 여기는 벌써 겨울이 찾아온답니다. Because we have to keep piling up firewood. 오케이. Otherwise, for 6 months we cannot survive. 오케이. Cold, very cold. 우리처럼 사계절이 모두 있지만 절반이 겨울인 까닭에 땔감은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인 것이죠. 마치 메락 주민들만이 허락을 받은 듯 마음껏 누벼온 히말라야 산길. 꽁꽁 걸어 잠겨 있던 이 비밀스러운 땅이 빗장을 열고서 이방인에게 마침내 그 너른 품을 드러냅니다. 해발 3,500m에 달하는 고원. 이 높은 곳에 이렇게 넓고 푸른 초원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 신세계 같네요. 예? 힘드세요? 지금 주변 풍광은 멋진데 지금 가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는 풍광도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해도 넘어갈락 말락 지금 해가지고 빨리 해 지기 전에는 가야 될 텐데 지금 걸음은 이렇게 느린데 심장은 지금 막 쿵쾅쿵쾅 난리가 났어요.
고산병 증세 없이 잘 버티나 싶었는데 걸음이 좀처럼 일행의 속도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아무래도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묵묵히 걷는 소의 걸음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건데 소가 그만큼 느리니까 이제 느리지만 우직하게라도 간다, 천리를 간다라는 말 뜻인데 지금 그 느린 소의 속도를 못 쫓아가겠어요. 조금 늦으면 뭐 어떻습니까? 느린 소의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남은 힘을 다하니 해는 좀 저물었지만 드디어 이렇게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참 조용한 마을이 부탄 그 밑에서 봤던 부탄하고는 또 달라요. 아, 이거 분들 빨리 한번 만나 뵙고 싶고. 여행자들을 위해 주민들이 마련했다는 산장. 하지만 여행객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 계십니다. Is it your father? Yes, my father. Really? All father. 고수상보. 다시 들래. 다시. 참. 아, 세상 아버지가 다 비슷하신. 그토록 끓이던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밤늦도록 기다리셨다는 아버지. 그를 위해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린채. 예. It's a warm cloth. 예. 가린채. 가린채. 예. It's a warm in winter. 누구보다 고향이 그리웠을 린첸도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잔뜩 싸왔습니다. 무거운 짐꾸러미에서 그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부탄에서는 좀처럼 귀하고 보기 힘든 생고기입니다. 말이지. What is it? Pork. Brought from Samru Jungle. It's smelling now. But I heard Buddhists didn't kill any animals or birds. So Yeah, because How? this is brought from India. really? Yeah, India kill. We eat. 여기 부탄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를 믿다 보니까 살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지고기나 뭐 쇠고기, 생선, 닭고기 모든 것들을 다 수입을 합니다. 주로 인도에서 수입을 한다고 그래요. 머나먼 길을 달리고 또 걸어온 저희를 위해 린첸의 아버지께서 준비한 저녁은 감자와 치즈 그리고 매운 고추가 들어간 부탄의 대표적인 음식 케와다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부탄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는데 손으로 먹는 것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이치에 맞는 식사법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배. 고요한 산중에 밤이 찾아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쩐지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에 자리한 메락의 아침은 밤사이 잠잠하던 초원의 주인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마을 수도가에 어린 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카메라와 눈시름하더니 글쎄 주랭랑입니다.
여기 또 도망가기 바쁜 남매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처럼 순박한 모습이 있을까요? 뭐가 그리 수줍으신지 자꾸만 숨어버립니다. 비싼 거. nhìn nào con lên ôi tôi phải chen 쳤니? ông lại làm mấy cái chuyện là 그 시간, 린첸도 하루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This is hape. So goes here. Go. Made of all yak. Sheep. Sheep. Very heavy. 수도에서 입던 전통 옷 대신 갈아입은 메락의 전통 복장. National dress. 옷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What is it? It's a hat made out of yak hair. This one like raining. When it rains, the water will go from here. It don't come to face. 고향의 정겨운 옷으로 재단장을 마친 린첸.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메락엔 오랜만에 고향에 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린첸은 부탄 사람들이 즐겨 씹는 도마를 챙겨왔습니다. So put together like this, right? So like this we eat. You try? Yeah, I try. Just chewing. 알겠어. Just chewing. Oh, very hard. 야, 치우. 게다가 맛은 쓰고 향은 좀 자극적입니다. Oh, Not good. it's very. Dizzy. Yeah. Yeah, because it will warm up. 와, 지금 제가 이걸 씹기 시작한 지 한 1분 됐을까요? 얼굴에 지금 열이 확 나면서 몸이 그냥 후끈. 그래서 이걸 고산지방 분들이 많이 드시나 봐요. 와, 부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입안이 빨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붉은 색소가 든 도마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네, 가띠랑 마치. 메락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어르신입니다. 로쌈 가서. 로. Look at that, Mickey. Look, Look. My grandma's father and then his father is same. Yeah. 아야. 장마통아. 자. 찍는 게 안 되구나. 나 기가. 어른에겐 도마를, 아이에겐 사탕을, 엄청 크게. 선물이 다 동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돌며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여기는 큰 이모댁이랍니다. 큰 이모댁. 상고. 마침 큰이모와 이모부가 계셨는데 린첸이 제게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She has a three husband. really? She has a three husband. Yeah, so he is the oldest one. Eldest husband, and then middle one is looking after the cow, and then the youngest one is looking after the yak. 일처 다부제 사회인 거예요, 이곳이. 그래서 이모는 여성분은 한 분인데 남편이 3명이고 그 남편은 다 형제들이랍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탄은 일처 다부제를 허용해 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어 가지면 모두가 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의 형제들이 한 여성에게 장가를 들 수 있게 한 특유의 결혼 제도입니다. 재산을 공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셈이죠.几岁的？ 기세. 저디. 야, 수자. 예. 아마 그 년자는 로장가로 온다 년자지. 지주. 이건 지주 근데. 16. 장 온다 인자랑데 인자랑데 장 온다 아까 안에 랑도 랑도 도로를 보고 가는 남이 도로를 보고 왜래는 좀 말해 놓다 어디가 뭐지 아빠랑 지나는 예. 3명의 남편 사이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린첸 이모님은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시어머니 그리고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대가족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막내딸. 그녀도 지금 남편이 2명. 모두 산에 야크를 돌보러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을에 여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반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곳에선 한번 유목을 나가면 남자들이 한 달이 넘게 집을 비우기 때문에 아직도 일처다부제 풍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꼬마 녀석들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온통 떠들썩합니다. 아이들은 슈슈라 불리는 나무 썰매를 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야, 우리는 어렸을 때 눈썰매 탔는데 여기는 그냥 이 풀 위에서 바로 타는구나. 와, 오. 눈 위가 아니어도 나무 썰매는 아이들을 싣고 초원 위를 쌩쌩 잘도 달립니다. 특별한 장치라도 달린 걸까요? 그 속도감은 눈썰매 저리 가랍니다. 그때 한 아이가 슈슈를 타다 말고 산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을 받아갑니다. 도대체 물을 무엇에 쓰려는 걸까요? 바로 썰매의 속도를 내는 비법입니다. 주책 맞지만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 형 한번 타도 돼? 형 한번 타도 돼? 아, 가린채 어떻게 타야 돼? 썰매를 타보겠다는 제게 소년이 친절하게 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가자, 가자. 초원을 가르는 힘찬 질주. 결과는 곤두박질입니다. 이미 말이지. 아니 돈이 잘하니. 나 슈슈트도 너무 섬거해. 말과 양떼가 뛰어노는 바로 그 옆이 놀이터가 되는 고원의 아이들. 썰매 타기를 끝낸 아이들이 3355 어딘가로 몰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명당 자리를 꿰찬 아이들. 동네 어른들의 공연이 막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탈춤을 연상시키는 이 전통춤은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춤입니다. Why we have a young dance is because now we are thanking to the young for giving such livelihood. Because without yak, we cannot survive. We get butter, cheese, milk, everything. 겨울이 길어 농사를 짓기 힘든 고산지대에서 야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중요하고도 고마운 가축입니다. 주로 공연을 하는 시기는 야크가 살을 찌우는 6월 말이지만
오늘처럼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어디에서도 야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위에 익숙한 몸을 가진 야크는 현재 주민들이 더 추운 고지대로 데려가 방목 중입니다. 아쉬움도 잠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야크가 너무도 정교해 마치 실제로 야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야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순진한 메락 아이들이 왠지 깜빡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크에게 잡힐세라 잽싸게 도망가는데요. 너른 초원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행복은 꼭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한 린첸의 아버지. 야크 젖으로 직접 만든 버터를 잔뜩 챙기고 계십니다. 말은 미로미기 슐리 나오긴 했어. 제일 땀내, 질 땀내, 여시용은 했어, 여우미용은 했어. 술 나세 디오디 공기. 그래. He says for my son. So he says like from his side nothing to give, so he is going to give this butter to me. 아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린첸의 아버지. 저에겐 오히려 더는 부족할 것 없는 큰 선물 같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만을 남겨둔 시간. Very difficult to go back. Good weather. Yes. 저는 동부의 또 다른 곳으로, 그리고 린첸은 다시 수도 팀프로 돌아갑니다. 걱정과 아쉬움이 가득한 아버지와 친척들이 모두 나와 우리의 먼 길을 배웅합니다. 언제 다시 또 이곳을 찾게 될지 모르지만 돌아온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메락의 따뜻한 사람들입니다.